최근 해외 군사시장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무려 15억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항공모함이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건조 비용만 해도 수조 원을 넘기 때문에 이 같은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과연 이 항공모함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렇게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일까? 15억 원짜리 항공모함의 정체는 현재 매물로 나온 항공모함은 과거 퇴역한 군함으로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일부 개조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 항공모함은 기본적인 함체 구조와 일부 비행 갑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무기 시스템이나 항공기 운영 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본적인 항해 능력과 일부 군사적 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적절한 개조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항공모함은 퇴역 이후 민간기관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현재는 해상박물관이나 관광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해군 훈련용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항공모함을 이렇게 싸게 판매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대한 군함이 15억 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나온 것일까? 주된 이유는 유지보수 비용과 환경규제 때문이다. 항공모함과 같은 초대형 함정은 운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 퇴역 후 활용이 쉽지 않다. 또한 오래된 군함은 선체 내부에 성면이나 기타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폐기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나 기관에서는 이러한 군함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낮은 가격에 매물로 내놓기도 한다. 어떤 국가가 이 항공모함을 구입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 몇몇 국가들이 이 항공모함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고 싶지만 대형 군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할 여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들이 주요 구매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일부 민간 기업이나 박물관에서도 이 군함을 구입해 관광 명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퇴역한 항공모함이 호텔, 박물관, 레스토랑 등으로 개조된 사례가 존재한다. 이 항공모함의 미래는? 현재로서는 이 항공모함이 어떤 국가나 기관에 의해 구입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형 군함이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 항공모함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어떤 용도로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상파울로는 브라질의 항공모함으로서 지난 1957년에 건조된 프랑스의 클레망소급 항공모함의 2번 함인 포슈를 프랑스 해군이 40년간 운용하던 것을 브라질 해군에서 2000년에 중고로 수입한 것으로 현재 브라질 해군의 기함이다. 브라질 해군은 그들의 유일한 재래식 항공모함인 상파울로 함을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새로운 항모를 자체 건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32,800T급 경항모로 길이 265m인 네 A-22 상파울로 함은 페르난두 엔히키 카르도주 전 대통령 정부 때인 지난 2000년 프랑스로부터 1,200만 달러, 하나 약 160억 원에 사들인 것이다. 현재 리우데자네이루 해군기지에 배치돼 있으나 설령이 60년이 되어 매우 노후한 탓에 작전 수행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 이처럼 미국,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프랑스, 영국, 브라질, 태국 등 9개국 이상이 현재 항공모함 또는 비행갑판이 있는 강습 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 브라질의 오직 4개국만이 CTOL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다. 상파울루 함의 크기, 표준 배수량 24,200톤, 길이 265m, 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의 SX급 항공모함, 표준 배수량 32,800톤, 길이 266m과 비슷하다. 이 배의 구조를 보면 SX급같이 전후에 경사갑판이 개량된 배는 아니고 설계할 때부터 경사갑판과 제트기 탑재를 염두에 두고 만든 항모이다. 그만큼 갑판 모양도 신경 썼고 경납고도 일반 중형 이상 항모처럼 대체로 높다. 슈퍼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항모라선지 갑판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아직 있고 브라질로 넘어가며 개선된 뒤에도 기본을 어쩌진 못하고 있지만 그런대로 잘 활용한 편에 속한다. 여기에 항모 갑판에는 스팀 캐터펄트 2개가 달려있어 영국이 쓰다 퇴역시킨 아크로열급보다 갑판이 작아서 팬텀급을 실은 적은 없지만 라팔은 시험 운용한 적 있다고 한다.
함재기용 주력 전투기로는 FA 크루세이더로 브라질 해군으로 넘어간 뒤에는 A4 스카이호크로 바뀐다. 이것은 미국이 아니라 쿠웨이트에서 산 중고로 공중급류가 가능한 전투형 모델로서 항모와 마찬가지로 대폭 개량해서 브라질군의 F-5M에 상응하는 개량을 한 전투기이다. 이 전투기에는 이스라엘제 중거리 대공미사일 체계가 통합되어 있으며 BVR 전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 브라질의 하나뿐인 항모, 상파울루함을 이번에 일반 시장에 매물로 내놨는데 입찰 시작 금액은 15억 원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요즘 한국 해군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경항모 자체 건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독도함처럼 강습상륙함이 아닌 정식 항공모함 건조를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설계 기술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래서 똑같은 경항모급인 상파울루함을 이번 기회에 값싸게 매물로 획득하여 그걸 순서대로 분해한 후 다시 역설계로 건조한 중국이 한 방법처럼 한다면 우리도 기술 개발 기간도 대폭 줄이고 연구 비용도 적게 들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 이외의 국가인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먼저 구입하여 기술 개발용으로 활용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재빨리 구입해서 기술 개발이나 훈련용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만약 이를 구입하여 역설계로 비슷한 모델 항모를 건조하여 항모용 함재기인 수직 이착륙기 F-35B를 약 20여 대 도입 및 작전용으로 운용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해상 작전 반경이 연안방어 작전 개념에서 벗어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작전 지역이 원양 지역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원유 및 해상무역 수송로 보호 등 우리나라 해상안보 강화에도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잘 나가는 이유 있다. 삼성중공업만의 틈새 전략은 삼성중공업이 완연한 수주 흐름을 탔다. FLNG, 부유시객화 천연가스 설비부터 LNG 운반선까지 고부가 가치 선종 위주 수주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FLNG, PFLNG, 티가를 진수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지에서 총 8조 원대 FLNG 수주 협상 중이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중공업의 3월 IR 발표 자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량은 5년 동안 우상향하고 있다. 수주잔고는 2025년 2월 말 기준 305억 달러, 약 44조 4,019억 원이다. 2020년 말 12조 원에서 2021년 말 19조 7천억 원, 2022년과 2023년 각각 26조 원, 28조 원대 수주잔고를 기록하며 해마다 양적 성장을 일궈냈다. 수주질도 꾸준히 개선됐다. 불황기 저가 수주 물량이 대부분 빠지고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이 과반을 차지 중이다. 2월 말 기준 82척의 LNG 운반선 수주잔고가 있으며 금액만 27조 원을 상회한다. 전체의 61%다. 4조 3천억 원 규모 FLNG 2기 역시 건조 물량으로 확보해 놓은 상태다. 양적-질적 성장은 매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2024년 매출 9조 9,031억 원, 영업이익 5,027억을 기록했다. 2023년 2,333억 원 대비 115% 늘어난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률 또한 2023년 2.9%보다 2.2%p 증가한 5.1%를 기록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여세를 몰아 2025년에는 매출 10조 5천억 원, 영업이익 6,300억 원의 가이던스를 내세웠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마저도 보수적이라고 평가한다. 최광식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이던스에 대해 상선과 해양 플랜트 모두 보수적인 수치라며 매출 11조 원 규모의 초과 달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본격적인 전성기인 셈이다. 이처럼 LNG 관련 선종을 중심으로 성장 중인 삼성중공업에서 최근 더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 글로벌 FLNG 프로젝트 4건 수주 협상이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현재 이탈리아 ENI, 미국 델핀, 캐나다 웨스턴 LNG, 노르웨이 골라 LNG 등 4개사에 FLNG를 납품하기 위해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LNG 산업 활성화 정책에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루이지애나주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 위 LNG 수출을 허가했다. 커먼웰스 플랜트에서는 연 950만 톤의 수출 물량이 발생하며 오는 2029년 초부터 최초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 시절
2024년 1월부터 1년간 LNG 신규 수출을 제한해왔으나 트럼프 정권 들어 노선을 바꾸고 커먼웰스를 승인하면서 향후 LNG 시장에서 미국 프로젝트 비중이 높아지게 됐다. 엄경화 신영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19건의 대규모 LNG선 프로젝트와 3건의 소규모 LNG 벙커링 프로젝트가 기본 설계 단계에 있다며 필요 대형 선박은 311척이며 커먼웰스 프로젝트 승인으로 18척이 발주시장 후보군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대형 LNG선 수요가 300척 이상이며 기본 설계 이전 승인 단계를 거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도 북미 프로젝트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미국과 카타르 지역에서 기본 설계 추진 중인 LNG 프로젝트만 256mtpa, 연 100만 톤 규모다. 자연스레 FLNG 수요가 많아지게 됐다.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 위슨 조선소가 사실상 배제된 것 역시 주요했다.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위슨도 미국의 거래 금지 기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국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FLNG를 발주해야 하는 글로벌 LNG 기업들로선 위슨에 발주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졌다. 위슨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글로벌 FLNG 시장은 삼성중공업 독주 체제나 다름없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2조 원이 넘는 FLNG 건조 금액 특성상 발주처들은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조 기술력과 실적에서 앞서는 삼성중공업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